이번에는 이벤트 처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라고 하는 거, 기존에 자바든 아니면 다른 언어에 대해서 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벤트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뭔가 마우스로 클릭을 한다 또는 손으로 터치를 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벤트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자바라고 하는 거를 해보셨다면, 자, 우리가 버튼을 만약에 누른다, 자, 그럼 클릭 또는 누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요. 자, 그거를 이벤트라고 한다면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벤트 발생한 거를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벤트 처리를 위해서는 리스너라고 하는 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 기존에 자바에서 사용하던 거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여기다가 리스너를 설정을 해두는 거죠. 그러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이벤트라고 하는 게 리스너를 통해서 자, 우리가 만든 코드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onClick listener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onClick listener라고 하는 걸 설정할 수 있고, 그러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안에, 그 리스너 안에 정의된 onClick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클릭이라고 하는 거, 이 클릭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해봤으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벤트 처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가 클릭이라고 하는 거는 자, 버튼이 눌린 상태, 그 다음에 눌린 상태에서 우리가 좀 움직이면 스크롤하는 상태 또는 무브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손가락을 떼는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뭔가 손가락을 누르고 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상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로 하나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버튼을 딱 누른 상태에서 손가락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이 각각의 상황을 제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onClick listener가 아니라 다른 리스너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게 onTouch listener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onTouch listener라고 하는 거 안에는 onTouch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서, 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가락을 누르거나 움직이거나 또는 뗐을 때 그때 각각 이 함수가 또는 메소드가 호출되는 거죠. 자, 그리고 대표적인 이벤트가 이렇게 터치하는 이벤트 또는 마우스 클릭하는 이벤트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스마트폰 단말에서는 손으로 터치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이벤트가 되죠. 그래서 이 터치 이벤트를 처리하는 onTouch listener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키를 눌렀을 때 우리가 키패드가 올라오잖아요. 키패드가 올라왔을 때 거기서 A, B, C, D 이런 키 자판을 누르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onKey down이나 onKey up을 이용해서,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 보면, 자, 리스너라고 하는 거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 리스너 안에는 onTouch가 있는데 여기 보면 onTouch 이벤트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게 뭐가 다르냐면, 자, 우리가 리스너를 설정하는 거는 이 뷰라고 하는 것 또는 버튼 같은 것들이 뷰겠죠. 자, 뷰라고 하는 거에 바깥에서 리스너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상속을 했을 경우, 그 경우에는 클래스 안쪽에서 재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onTouch 이벤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 자, 만약에 버튼을 그냥 사용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onTouch listener라고 하는 걸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터치 이벤트 말고도 키 이벤트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스처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터치해서 움직이는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터치를 한 다음에 손가락으로 휙 날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얘가 빠른 속도로 막 움직이다가 천천히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속도로 손가락을 움직이냐에 따라서 얘도 같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이걸 이제 플링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손가락을 움직이는 속도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리스트 같은 게 움직이는 속도 같은 것들을 거기에 맞춰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계산하려고 그러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스처 이벤트라고 해서 이 터치 이벤트 같은 걸 받아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제스처가 조금 더 알아서 해준다라는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포커스, 우리가 입력 상자에 손가락을 댔을 때 커서가 깜빡깜빡하게 되는데 그때 포커스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이걸 뭐 직접 우리가 처리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화면 방향을 가로나 세로로 바꾸는 경우에 그때 화면이 갑자기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때 화면을 돌아가게 하는 그 메커니즘이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직접 같이 한번 해보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화면 변경하는 그런 이벤트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직접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시작 화면에서 자, 스타트 메뉴를 누르고요. 자, 넥스트 누르고 자, 샘플 이벤트라고 해봅니다. 자, 패키지 이름의 샘플은 삭제를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러면 샘플 이벤트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겠죠. 자, 피니쉬 눌러서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거기에 화면을 자, 화면 레이아웃을 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코드를 좀 집어넣어서 이벤트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화면 크기가 안 맞아서 조금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때 화면 레이아웃을 먼저 구성을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화면 크기를 좀 맞추고 있고요. 자, 프로젝트가 자, 생성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감춰주고 그 다음에 자,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을 조금 줄여주고요. 자, activity-main.xml이라고 하는 자, 이 파일을 탭을 눌러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straint layout으로 되어 있죠. 자, 최상위 레이아웃이 constraint layout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왼쪽에 이 컴포넌트 트리의 거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convert view, 자, 그 다음에 linear layout으로 변경해 줍니다. apply 누르면 되겠죠. 자, 최상위 레이아웃을 linear layout으로 바꿨고요. 이 최상위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고 오리엔테이션 방향 속성을 버티컬로 해서 아래쪽 방향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뷰, 그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 뷰는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하죠. 자, 이 안에 우리 레이아웃을 우리가 구성을 할 텐데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 버티컬로 해서 자, 3개의 영역으로 구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영역에다가 우리가 손으로 터치를 하게 되면 터치한 곳의 정보, 자, 터치하게 되면 이 터치한 곳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터치한 곳의 위치 정보를 아래쪽 세 번째 있는 패널에다가 표시를 해줄 겁니다. 자, 제가 지금 패널이라고 했지만 안드로이드에서는 패널이라고 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죠. 자, 이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자, 첫 번째 거 이렇게 손으로 터치해서 움직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뷰라고 하는 걸로 한번 추가를 해봅니다. 자, 우리가 위젯스, 자, 팔레트에서 위젯스로 가보면 뷰가 있어요. 자, 뷰는 모든 뷰의 가장 상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버튼이나 텍스트 뷰 이런 것도 전부 다 뷰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뷰 안에는 화면에 보여주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갖다 끌어서 컴포넌트 트리 쪽에다가 갖다 넣어보죠. 자, 하나 넣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뷰라고 하는 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아이디를 보면 아이디가 소문자 V를 시작하는 뷰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레이아웃 위드스가 매치 페런트, 레이아웃 하이트가 랩 컨텐츠인데 보면 화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 화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을까? 자, 왜 그럴까요? 한번 하나 더 추가를 해봅니다. 자, 뷰라고 하는 거 하나 더 갖다가 추가를 해보자. 자, 두 번째 뷰2라고 하는 걸로 있는데 이 뷰2라고 하는 거는 영역이 없어서 밑에 깔려 있어요. 자, 첫 번째 게 영역을 다 잡아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거로 가서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자, 그리고 자, 아래쪽에 텍스트 탭을 눌러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width하고 height, 랩 컨텐츠인데 눈에 보이는 건 좀 다르죠. 자, 그러면 마저 하나 더 추가를 해봅니다. 자, 이게 레이아웃,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렇게 있는데요. 컨테이너 쪽에 가보면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거 있어요. 스크롤 뷰도 마저 추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자, 스크롤 뷰의 안에는 리니어 레이아웃 버티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 개의 자, 세 개의 일종의 뷰죠. 세 개의 뷰를 똑같이 3분의 1씩 나눠 가지도록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니까 레이아웃 웨이트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아웃 웨이트가 세로 방향이니까요. 자, 첫 번째 거의 레이아웃 하이트 값을 0dp로 만들어 주고요. 레이아웃 웨이트 값을 1로 한번 넣어봅니다. 두 번째 이것도 자 0dp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웨이트를 1로 넣어봅니다. 자, 세 번째 것도 레이아웃 하이트를 0dp, 웨이트를 1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조금 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